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서울 성북동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서 이영자육 14세는 빨랫감을 털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가웠고 빨래줄에 걸린 남편의 작업복과 손수건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으며 영자는 빨래 집게를 하나씩 집으면서 허리를 폈다 굽혔다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고 무릎도 욱신거렸지만 이것이 영자의 일상이었고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며 이제는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 박태수가 심은 고추나무 몇 그루가 앙상하게 서 있었고 여름 내내 주렁주렁 매달렸던 고추들은 이미 다 수확해서 말렸으며 이제 나무들은 겨울을 기다리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빨래를 걸고 빨랫감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을 때 발목이 삐끗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부엌으로 향해 싱크대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으며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고 손등에 주름진 피부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으며 영자는 물을 바라보면서 문득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64이 되었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 태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영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동네 철물점에서 일했고 보통 저녁 6시쯤 돌아왔으며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영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였고 담장 위로 감나무 가지가 삐죽 나와 있었으며 까치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까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영자는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영자는 웃었지만 쓸쓸한 웃음이었고 요즘 누가 찾아온다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에 바쁘며 영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고 영자는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았으며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고 일어섰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무, 배추, 두부, 계란이 있었고 영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었으며 두부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두부를 자르는 동안 영자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으며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으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으면서 현관으로 향했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6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자는 의아해하면서 문을 열었고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영자 씨 맞으신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햇빛이 역광이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눈앞이 아찔해졌으며 영자는 문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차분했으며 영자는
그 눈빛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진우입니다. 영자의 입술이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손은 문틀을 움켜쥔 채 힘이 빠져갔습니다. 최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대학 캠퍼스의 풍경이 펼쳐졌고 젊은 남자의 웃는 얼굴이 겹쳐졌으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의 빨래가 더 세게 흔들렸으며 까치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진우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진우는 영자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으며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오랜만입니다, 영자 씨.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영자는 그것을 닦지 않았으며 진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0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고 두 사람은 다시 25살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으며 영자는 현관 문턱에 서서 진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가슴은 두근거렸으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들어오시겠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영자는 문을 활짝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진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으며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40년 전부터 이 집에 드나들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영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영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파는 낡았고 거실 장식은 오래되었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영자는 문득 진우가 그 사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진우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영자는 그 맞은편에 앉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으며 영자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도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으며 입술을 여러 번 달싹였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 드실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영자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고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영자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진우.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이름. 영자는 평생 그 이름을 잊으려 애썼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으며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을 가진 채로 영자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이 끓었고 영자는 녹차 티백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차 향기가 부엌에 퍼졌으며 영자는 찻잔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우 앞에 찻잔을 놓을 때 손이 떨려서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진우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영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자신의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영자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40년 됐네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영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키웠고 시부모를 모셨고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우를 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시장에서 영자 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뒤따라갔는데 이 동네에 사시는 걸 알게 됐죠. 영자는 놀라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왜 이제야 찾아온 걸까요? 그럼 왜 이제야? 용기가 없었어요. 영자 씨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말. 과연 자신이 행복했을까요? 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꼭 뵙고 싶어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으며 영자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찻잔이 흔들렸으며 진우는 재빨리 손을 뻗어 잡아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간암이에요. 말기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 애썼고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으며 그저 진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영자 씨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으며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진우도 눈가가 붉어졌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으며 거실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태수가 돌아온 것이었고 영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으며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영자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태수는 거실로 들어오면서 낯선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시죠? 영자는 재빨리 일어서서 남편 앞으로 갔고 진우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영자 씨, 대학 동창이에요.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진우 씨, 다음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진우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영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성북동 입구 카페 가을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는 진우를 현관까지 배웅했고 진우는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영자를 돌아봤습니다. 영자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네, 갈게요. 진우는 집을 나섰고 영자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으며 영자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최진우,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사람. 그리고 시한부라는 말. 영자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앉았던 자리는 아직 따뜻했고 찻잔에는 차가 반쯤 남아 있었으며 영자는 그 찻잔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진우를 생각했고 40년 전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영자는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5살의 영자는 문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흰색 블라우스에 청색 긴 치마를 입은 영자는 도서관 계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영자는 그것을 귀 뒤로 넘기면서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지나다녔으며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옆을 보았고 낯선 남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남학생은 가방을 내려놓고 영자가 읽고 있는 책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책은 릴케의 시집이었고 남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릴케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특히 가을날이라는 시를 좋아해요. 아, 저도 그 시 좋아해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영자는 놀라서 남학생을 쳐다봤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흔하지 않았고 게다가 릴케를 읽는다는 것은 더욱 드물었으며 영자는 문득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해요. 철학과 4학년이에요. 이영자예요. 문학과 3학년이고요. 문학과 역시 시를 읽고 있는 걸 보니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시 이야기부터 문학, 인생,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어 도서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을 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영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으며 영자는 진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에서, 캠퍼스 뒷산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생각과 꿈을 공유했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학교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은 따뜻했고 나무들은 새잎을 틀고 있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숲속에 가득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 졸업하면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멋있네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잘 어울려요. 영자 씨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영자는 진우를 바라봤고
진우도 영자를 바라봤으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영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영자의 손을 잡았고 영자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저 당신이 좋아요.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영자의 침묵을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었고 손을 더 세게 쥐었으며 영자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자신도 진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면 항상 손을 잡고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으며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생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두 사람을 보며 축하해 주었고 교수님들도 미소 지으며 격려해 주었으며 영자는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진우는 영자를 한강 고수부지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한강물은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디밭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고 진우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받아줄래요? 영자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뒷면에는 영자에게 진우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 비싼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면서 웃었고 진우가 목걸이를 영자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펜던트는 차갑고 가벼웠지만 영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졸업하면 결혼해요. 네, 저 진심이에요. 당신과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영자는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고 영자는 그 눈빛을 믿었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진우는 영자를 껴안았고 영자도 진우를 껴안았으며 두 사람은 석양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계속 흘러갔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갔으며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베개도 눈물로 적어 있었으며 옆에서는 남편 태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목에 손을 가져갔지만 물론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오래전에 어딘가로 사라졌고 영자는 그것을 찾지 않았으며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시한부라는 말과 함께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세상은 고요했으며 영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고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영자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고 새벽은 깊어갔으며 영자는 그렇게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영자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진우를 만나야 할지 고민했고 밤마다 과거를 떠올렸으며 낮에는 멍하니 집안일을 하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으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64세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으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영자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태수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오늘 어디 가? 응, 친구 만나러 가. 그래.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고 영자는 그저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 영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성북동 입구 카페 가을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영자는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으며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카페 가을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가을 화분들이 놓여 있었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고 창가 자리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영자를 보자 일어섰고 영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으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네.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진우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고 잠시 후 2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받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못했고 진우도 커피를 앞에 놓은 채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와줘서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시한부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가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길어야 3개월이래요. 영자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으며 진우는 그런 영자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 미안해요. 이런 소식으로 영자 씨를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왜 영자 씨가 미안해요? 영자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으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당신을 떠났잖아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영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심근경색이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고 영자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으며 어머니는 밤낮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학교를 쉬고 병원에 있었고 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려 했으며 집안은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영자를 위로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애썼지만 대학생인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공장의 거래처 사장이었던 박태수였고 그는 영자의 집안 사정을 듣고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그리고 동생들의 학비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절했습니다. 진우와 약속했고 사랑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야, 제발 부탁이다. 내 아버지를 살려줘. 동생들도 생각해라. 영자는 울면서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애원했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동생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였습니다. 영자는 진우를 만났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그들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영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 씨,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영자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선물했던 영자에게 진우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를. 진우 씨, 미안해요. 이제 헤어져요. 영자 씨, 행복하세요. 꼭. 영자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영자를 바라봤으며 한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석양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영자는 박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고 영자는 웃지 못했으며 태수는 영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울었고 진우도 눈가가 붉어졌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아니에요. 전 겁쟁이였어요. 가족을 핑계로. 진짜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하지만 진우 씨는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영자 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요. 영자는 고개를 떨구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진우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영자의 손을 잡았고 영자는 그 손을 꽉 쥐었으며 두 사람은 4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그날 한강 고수부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우를 만났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때로는 말없이 앉아 서로의 존재만 느끼기도 했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으며 손은 항상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매주 카페에 나왔고 영자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중순 세 번째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영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진우는 오지 않았고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며 카페를 나와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혼자 살고 있었고 집은 성북동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빌라였으며 영자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영자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영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은 어두웠고 슬리퍼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며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진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진우의 어깨를 흔들었으며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영자 씨. 진우의 목소리는 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한 컵 따라왔고 진우의 입에 대주었으며 진우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119 부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쓰러지셨잖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잠깐 누웠던 거예요. 영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진우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진우를 소파에 기대 앉혔고 진우는 영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약속 시간 못 지켜서. 그게 중요해요?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영자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가주실 수 있어요? 영자는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영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어디든 가요. 고마워요. 정말. 영자는 진우를 부축해서 일으켰고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걷기 힘들어했지만 영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영자는 진우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강. 고수부지요. 택시는 한강으로 향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지나갔으며 영자는 진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그때가 생각나요? 처음 고백했던 날. 네, 기억해요. 석양이 아름다웠죠.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수부지를 천천히 걸었고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걸었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영자는 그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섰을 때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한다고 말했죠. 네. 영자 씨, 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평생. 진우는 영자를 껴안았고 영자도 진우를 껴안았으며 두 사람은 석양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택시 안에서 영자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영자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으며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의 집에 도착해 영자는 진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으며 영자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 태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영자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네. 응. 친구랑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래.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손이 미끄러워서. 태수는 깨진 그릇을 치우려고 몸을 굽혔고 영자도 함께 조각을 주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태수는 영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영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눈을 바라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입술만 떨렸으며 태수는 그런 영자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말하고 싶을 때 말해. 태수는 거실로 돌아갔고 영자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진우를 사랑한다는 감정,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모든 것이 뒤섞여 영자를 짓눌렀고 영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고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한강 석양 속에서 껴안았던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우를 만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새벽이 밝았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겠다고. 그것이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든 세상이 뭐라 하든 영자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영자는 다시 진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의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고 두 사람은 카페 대신 근처 공원을 걷기로 했으며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두 사람 주위를 감싸며 흩날렸으며 영자는 진우의 팔을 붙잡고 걸으면서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영자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이웃집에 사는 김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영자와 같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남편 태수와도 안면이 있었으며 마을에서 소문이 가장 빠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영자야, 여기서 뭐해? 누구랑 있어? 영자는 당황해서 일어섰고 진우도 함께 일어섰으며 순애는 진우를 위아래로 후쳐봤습니다. 아, 순애 언니, 여기 웬일이세요? 손주 데리고 공원 나왔지. 근데 옆에 분은 누구야? 아,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순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자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순애는 냉랭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영자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래, 태수는 알아? 네, 알아요. 그래, 그럼 됐네. 나 먼저 갈게. 순애는 돌아서서 걸어갔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며 영자를 쳐다봤고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영자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이웃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이것을 남편에게 말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영자는 진우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불안했으며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태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으며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고 칼을 잡은 손이 떨려서 야채를 제대로 썰 수가 없었으며 영자는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저녁 6시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TV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으며 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고 태수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 순애 씨 만났어.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원에서 남자랑 있는 거 봤다더라. 대학 동창이라고?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남자친구? 네. 태수는 일어서서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화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바보 아니야. 요즘 당신 이상해.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여보, 솔직히 말해. 그 남자 누구야?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고 태수는 그런 영자를 보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뭐야? 바람 핀 거야? 영자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고 영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남자랑 공원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게 뭐야? 그 사람은 4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태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여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즘 다시 나타났어요. 왜? 그 사람이 시한부예요. 길어야 몇 달 남지 않았대요.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감싸 쥐었고 어깨가 떨렸으며 영자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있는 거야? 네. 나는 뭐야? 여보, 40년이야. 우리 함께 산 지 4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았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닌 거야? 죽어가는 옛날 애인?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나가라고. 당장 나가.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목소리를 죽여 울었지만 소리는 새어나왔으며 집안은 영자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영자는 문 앞에서 계속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으며 영자는 결국 포기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랑 싸웠다면서요? 민지야,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엄청 화나셨던데. 엄마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는데요? 영자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지야, 엄마, 지금 힘들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으며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씨, 저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알았어요. 우리 만나는 거. 영자 씨,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영자 씨, 행복하세요. 꼭 진우 씨, 괜찮아요. 영자 씨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전화가 끊겼고 영자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영자와 말을 하지 않았고 아침이면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으며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문 앞에서 밥을 차려놓고 노크를 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한참 후 문을 살짝 열어 밥그릇만 가져갔으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으며 먹지도 못해서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진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고 영자는 진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잃고 진우도 잃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금요일 오후 영자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태수는 거의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했으며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영자는 돌아봤고 이웃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한 듯한 표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가득했습니다. 영자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수랑 싸웠다며? 미안해. 내가 태수한테 말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긴 해. 근데 영자야, 진짜 그 남자가 대학 동창이야?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영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순애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자야, 나 걱정돼서 그래. 요즘 내가 이상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 그럼 됐어. 근데 태수한테 잘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영자는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걸었으며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동전을 넣고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참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영자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고 영자의 옷은 흠뻑 젖었으며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진우의 빌라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문손잡이를 돌렸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며 영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영자는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었고 진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우 씨.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갔으며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영자는 달려가 침대 옆에 앉았고 진우의 손을 잡았으며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영자 씨, 왜 왔어요? 진우 씨,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미안해요. 전화 받을 힘이 없었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119 부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진우는 영자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영자 씨, 남편분한테 돌아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진우 씨, 당신 행복해야 해요.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진우 씨가 필요해요. 곁에 있어 주세요. 제발. 영자 씨, 저는 곧 떠나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요. 영자는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진우도 약한 힘으로 영자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으며 영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고 영자는 진우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으며 진우는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요. 제가 다시 나타나서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에요. 진우 씨는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사랑해요. 영자 씨, 평생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평생.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천둥 소리가 들렸으며 세상은 어두웠지만 두 사람이 있는 그 방만큼은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영자는 진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잠들었고 영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영자는 그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고 태수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태수는 다가왔고 영자의 젖은 옷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젖어서.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고 태수는 영자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남자한테 갔다 왔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도 않았으며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갔다 왔어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나는 뭐야? 4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 들어.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선택해. 나 아니면 그 사람.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영자는 침묵했고 태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답 안 해도 알겠어.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영자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자는 25살로 돌아가 있었고 진우와 함께 캠퍼스를 걷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영자는 64세 여자였고 남편과의 관계는 깨져 있었으며 진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말이 되었고 딸 민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직접 왔다고 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으며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집이 엉망이에요? 영자는 딸을 보고 겨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고 민지는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빠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민지는 부모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가 문을 열었고 태수의 얼굴도 어머니 못지않게 수척해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랑 왜 이러세요? 민지야, 아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민지는 거실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는데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어. 민지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으며 40년 전 진우와의 사랑, 헤어짐, 그리고 최근 다시 만난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얼굴 표정은 복잡했으며 영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시한부예요? 응, 길어야 2달이래.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동시에 엄마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요. 4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냥 모른 척하기는 힘들었겠죠. 영자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 생각에는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아빠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지는 하루를 집에서 보냈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부모님을 돌봤으며 저녁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 했지만 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방문 앞에 밥을 놓아두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태수는 여전히 방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웃 순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순애는 영자를 보고 놀랐고 영자의 수척한 모습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진짜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태수는 방에 계세요.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고 차를 타서 영자 앞에 놓았으며 영자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혹시 그 남자 때문에 그래?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순애는 어차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영자는 조용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잘못한 거야. 태수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도 이해는 돼. 첫사랑이잖아. 그것도 죽어간다는데. 순애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니까. 언니, 그리고 태수한테 제대로 이야기해.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어. 순애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고 영자는 혼자 남아 순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라는 말.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지만 영자는 집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거실에 나와 있었고 소파에 앉아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영자는 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으며 한참 후에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만나기로 한 날이지? 네. 네. 가라고. 그 사람 만나러. 여보, 나도 생각 많이 했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이제야 알았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아. 당신이 나랑 함께 있는 게 당신한테 감옥 같았을 거라는 거. 여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태수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고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가. 그리고 후회 없이 해. 그 사람 곧 죽는다며. 그럼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 여보,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가. 영자는 일어서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지만 영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서서 아내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 여보. 제발. 영자는 카페 가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영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행복해, 여보. 제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그 슬픈 목소리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고 진우는 영자를 보고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왔네요. 네.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며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고 손은 차갑고 뼈만 남은 것 같았으며 영자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영자 씨, 남편분한테 들키셨죠? 네. 알고 계세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가정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으면 4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 도서관 계단에 앉아 릴케의 시집을 읽고 있던 25살의 영자.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벚꽃잎이 책장 위에 떨어졌으며 영자는 그것을 손으로 털어내면서 다시 시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남학생이 말을 걸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릴케 좋아하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시작된 대화는 학생 식당으로, 캠퍼스 뒷산으로, 한강 고수부지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름날 한강에서 진우가 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영자는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졸업하면 결혼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자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미래는 밝았으며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죠.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영자가 컵을 잡아 진우의 입에 대주었으며 진우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영자 씨, 그날도 기억나요? 우리가 헤어진 날.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가슴이 조였으며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진우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말했고 아버지의 병, 집안의 위기, 그리고 박태수와의 결혼 이야기를. 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주먹을 쥐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 씨,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모아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영자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진우가 선물했던 영자에게 진우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를 영자는 그것을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고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영자는 진우의 손을 감싸며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선택해야 해요. 가족을 선택해야 해요. 영자 씨, 행복하세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영자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영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고 계속 걸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한강물은 계속 흘러갔고 석양은 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현재 카페 가을.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그 후로 계속 당신만 생각했어요. 진우 씨, 결혼 안 하신 거 제 때문이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영자 씨밖에 없었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진우 씨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에요. 영자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것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상자였고 모서리는 해졌으며 오래 간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영자가 돌려준 영자에게 진우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였습니다. 영자 씨, 이거 40년 동안 간직했어요.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영자는 목걸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원래 영자 씨 거니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어 영자의 목에 걸어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잘 되지 않았고 영자가 도와주어 함께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목걸이는 차갑고 가벼웠지만 영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 영자 씨,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우리 학교 다시 한번 가주실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지금 갈까요? 네, 지금 가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진우는 걷기 힘들어했고 영자가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으며 택시는 그들이 40년 전 다녔던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나무들은 더 커졌으며 학생들은 젊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계단은 그대로였고 두 사람은 그 계단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죠. 네, 기억해요. 진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두 사람은 계단에 나란히 앉았고 캠퍼스를 바라봤으며 40년 전 그날처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을이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으며 계절은 바뀌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 봄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우는 영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영자는 진우를 꽉 껴안았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진우는 눈을 감고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 영자 씨, 제 인생은 행복했어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진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진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몸에서 힘이 빠져갔으며 영자는 진우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진우 씨, 가지 마세요. 제발 곁에 있어 주세요.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영자는 진우가 잠든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요원들이 진우를 들것에 실었으며 영자는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영자는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으며 영자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달라고.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영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으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불안한 표정,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모든 것이 영자를 짓눌렀지만 영자는 그저 진우가 괜찮기만을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으며 영자는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환자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으며 의사는 영자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암 말기 상태고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시켰지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길어야 몇 주. 영자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며 의사가 영자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환자, 만날 수 있나요? 지금은 쉬고 계세요. 1시간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는 떠났고 영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몇 주.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6층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자는 병실로 들어갔고 진우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진우의 손을 잡았고 손은 여전히 차갑고 약했으며 영자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영자를 보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고 영자는 진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죠? 진우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고 영자가 도와주었으며 진우는 가쁜 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요. 제가 또 짐이 됐네요. 무슨 소리예요? 진우 씨는 짐이 아니에요. 영자 씨, 집에 가세요. 남편분이 걱정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진우 씨 곁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영자 씨는 돌아가야 해요. 가정으로. 진우 씨,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발 가세요. 영자는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영자는 거절할 수 없었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올게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이제 그만. 진우 씨,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영자 씨, 고마웠어요. 정말 다시 만나서 행복했어요. 영자는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 것처럼 약한 몸을 껴안으면서 영자는 눈물을 흘렸고 진우도 영자의 등을 약하게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진우 씨, 평생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영자 씨. 한참 후 영자는 진우를 놓아주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진우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진우의 마지막 부탁을 어길 수 없었고 영자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진우 곁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남편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리고 평생 사랑했던 진우.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태수는 일어섰고 영자는 태수 앞에 섰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이 안 좋아? 네. 의사가 몇 주 남지 않았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 많이 했어. 40년. 정말 긴 시간이야. 그동안 우리 행복했을까?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행복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여보, 하지만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40년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수는 돌아서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우리 이제 서로를 놓아주자. 당신도 자유롭게 살고 나도 내 길을 찾아보고. 여보, 아니에요. 전 괜찮아. 나도 생각 끝났어. 40년 충분했어. 이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 해. 그 사람 곁에 있어줘. 영자는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한 적 있었어?
영자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결혼식 날, 딸을 낳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모든 것이 떠올랐으며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움. 그것도 나쁘진 않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영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고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고 40년의 결혼 생활과 40년 전의 첫사랑 두 가지가 영자의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으며 영자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새벽이 밝았고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남편을 배신하는 일이든 세상이 뭐라 하든 영자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영자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자는 결심을 굳혔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우였고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고 방문은 열려 있었으며 옷장이 비어 있는 것을 보니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책임져야 할 결과였으며 영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에 영자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엄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민지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아빠가 어젯밤에 말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어. 왜요? 왜 이렇게까지?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 그 사람, 그 첫사랑 때문에? 응,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엄마, 곁에 있어주고 싶어?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딸이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고 실망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저는 괜찮아요. 민지야,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근데 동시에 엄마도 불쌍해요. 평생 사랑 없이 사셨으니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엄마 삶이니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아빠한테 제가 연락해 볼게요. 엄마는 지금 가야 할 곳에 가세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고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딸을 둔 것인지 새삼 깨달았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영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의 병실로 들어갔을 때 진우는 깨어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영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 씨, 왜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우 씨, 저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영자는 침대 옆에 앉아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자 씨, 그게 쟤 때문에?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부부는 끝나 있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 씨, 듣고 있어요? 전 이제 진우 씨 곁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영자 씨,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그건 제 선택이에요. 40년 전에 전 가족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진우 씨, 다시 만나서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영자는 진우를 껴안았고 진우도 영자를 껴안았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병실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펴고 잤고 진우가 깨어 있을 때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며 잠들어 있을 때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영자를 보며 저렇게 헌신적인 아내도 있구나라고 수군거렸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우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 법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것, 하지만 마음으로는 평생 진우의 사람이었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이제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의사는 영자를 복도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며 영자는 병실로 돌아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잠시 깨어났습니다. 영자의 손을 약하게 쥐었고 영자는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영자 씨, 네, 진우 씨,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전 진우 씨를 사랑하니까요. 저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모니터의 심박수가 느려지기 시작했으며 영자는 진우의 손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으며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47분
최진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진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고 간호사들이 물러났으며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영자는 진우의 이마에 키스를 했고 눈을 감아주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가요. 진우 씨,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영자는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40년 전 한강 고수부지에서 봤던 그 석양과 똑같았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울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영자는 평화로웠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영자에게 진우라고 새겨진 40년을 기다린 그 목걸이를 영자는 그것을 벗어 손에 쥐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진우 씨, 이건 당신 거예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제게 선물해 주세요. 영자는 병실을 나왔고 병원을 나왔으며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40년 전 그곳, 진우와 헤어졌던 그 고수부지로. 고수부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으며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40년 전 진우와 섰던 그 자리에 섰고 한강물을 바라보았으며 석양은 지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쉬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영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마치 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고 눈물을 닦았으며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우 없는 삶, 남편 없는 삶, 혼자인 삶. 하지만 영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이고 후회 없이 살 것이며 진우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서울에는 다시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영자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집은 태수가 가져갔으며 영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성북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고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있었으며 창문으로는 남산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이제 65살이었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도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밝아졌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영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딸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민지는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태수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태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으며 영자는 그것이 태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두 사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았고 영자는 태수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는 진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묘지였고 진우는 그곳에 묻혀 있었으며 영자는 매달 한 번씩 그곳을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히 이름과 생몰년도만 적혀 있었고 영자는 묘 앞에 앉아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고 진우가 좋아하던 꽃이었으며 영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책 많이 읽어요. 진우 씨가 좋아했던 릴케도 다시 읽었어요. 가을날, 기억나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시, 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릴케의 시집이었고 40년 전 대학 시절 읽었던 바로 그 책이었으며 영자는 책을 펼쳐 가을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읽었고 시를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영자는 그 하늘 어딘가에 진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우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영자는 일어서서 묘지를 떠나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묘비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영자는 일어서서 묘지를 나왔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대학 캠퍼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진우와 처음 만났던 그곳.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학생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으며 영자는 도서관 계단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그 자리. 영자는 계단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봤고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진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뜨고 옆을 봤고 젊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영자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날씨가 참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여학생은 시집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봄날이었고 벚꽃이 피어 있었으며 자신은 계단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왔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자는 캠퍼스를 걸어 나왔고 정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젊고 밝았으며 영자는 자신도 한때 저렇게 젊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가을이었고 진우와 함께 왔던 그곳이었으며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봄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일기장이었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고 있었으며 영자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우 씨 무덤에 다녀왔다. 봄이 왔고 꽃이 피었으며 세상은 아름답다. 진우 씨가 없어서 외롭지만 동시에 진우 씨가 남긴 사랑 덕분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이제 65살이고 혼자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진우 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영자는 노트를 덮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영자는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 6시였습니다. 영자는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고 혼자 식사를 하면서 TV를 켰으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영자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남산타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잊었다던 첫사랑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기억은 영원하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사랑해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지내. 다음 주에 보자. 나도 사랑해. 영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혼자 앉아 있지만 외롭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으며 영자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고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영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잘 자요, 진우 씨. 좋은 꿈 꾸세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영자는 25살로 돌아가 있었고 진우와 함께 캠퍼스를 걷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진우는 영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사랑해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아침이 밝았고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자 고마워요, 진우 씨. 그리고 안녕. 영자는 창문을 닫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공원 산책, 도서관, 저녁 준비, 그리고 일기 쓰기. 평범한 일상이지만 영자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첫사랑은 떠났지만 영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사랑, 그리고 다시 헤어진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영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영자는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갈 것이며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벚꽃잎 하나가 날아왔고 창문에 부딪혀 천천히 떨어졌으며 영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봄은 왔고 사랑은 갔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